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반도는 항상 침략받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외부의 침략을 받은 횟수가 931을 하고들 하지만 정확히 수치상의 기록이 아닌 소규모 약탈도 포함된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외세의 침략 말고도 한반도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만나지 못하는 분단의 슬픔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크고 작은 전쟁 탓인지 아니면 항상 외세에 저항하는 민족성 탓인지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의 한국인 두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의 시노쿠보역 승객 추락사고의 고 이수연의인입니다.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15분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는 시노쿠보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도중 취객이 선로 아래로 실족하는 것을 보자마자 현재 플랫폼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중임에도 이수연 씨는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하여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진작가 세기네 시로도 취객을 구하기 위해 뛰어내렸고 열차가 완벽히 들어오기까지 7초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선로 내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기관사가 사고 70m 앞에서 긴급 제동을 하였지만 제동거리가 충분하지 못하여 3명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관사의 증언에 따르면 건강한 남성인 이수연 씨는 기관차를 발견하고 나서도 승강장 위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수연 씨와 세기네 시로는 끝까지 취객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관사에게 사람을 있음을 알리기 위해 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2001년은 한일 관계가 좋은 편도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일본인들에게는 한국의 유학생이 타국의 국민을 구하려는 행동은 본보기가 되었고 이수연 씨가 다니던 아카몬카이 일본어 학교는 이수연 씨의 부모님들 모시고 학교장을 치렀습니다. 결국 시신은 부산영락공원 안 공동묘지에 안치되었고 한국의 정부는 이수연 씨를 의사자로 선정하고 국민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단순한 한국인 한 명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본은 개인주의가 만연하였고 다일이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보편적이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 한국인 유학생이 타국의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는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보통 분위기와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보편적이지만 한국인 한 명이 짧은 기간 만에 일본 전체 분위기와 인식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게 엄청난 반향을 주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수연 씨에게 추모 메시지를 보냈고 고위 간부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매년 이수연의인을 기리기 위해 추모 행사를 열고 그의 이름을 딴 LSH 아시아 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장학회에 후원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었고 이 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한 보수는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리기 위한 극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다큐멘터리 가교가 만들어지며 일본 교과서에 실리는 등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2015년 4월 25일 한국 일본 양국의 우호 및 친선과 상호 이해 촉진의 이바지한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우길상 왕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 정현승 상사입니다. 2015년 9월 8일 오전 6시 40분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중년 여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현승 상사는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 즉시 차를 갓길에 대고 여성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1톤 트럭이 전현승 상사와 여성 그리고 여성을 친 화물차 운전자를 들이받아 정현승 상사와 여성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전현승 상사는 평소에도 쉬는 날이면 인근 장애시설과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소년 소녀가장을 위해 정기적인 기부를 하는 선행을 하여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35살의 젊은 나이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두고 떠난 고 정현승 상사를 기리기 위해 LG복지재단은 LG의 인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현승 상사를 첫 번째 수여자로 선정하여 1억 원의 위로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인은 관계주의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불의뿐만 아니라 생각이 많은 민족이기에 스스로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수정해 나가는 편인데요.
예시를 들어 좋고 싫음이 분명한 서양인에 비하여 한국인은 정확히 자기 생각을 결정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집니다.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싫고라는 식의 유연한 사고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목적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애매해질 수 있기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극과 극이 갈리게 돼버립니다. 고려대학교 허태균 심리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은 복합 유연하여 양극적이고 직선적인 관계보다 순환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인식하여 현재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것 하다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인의 지능입니다. 월드와이드 IQ 테스트에서 공개한 세계 지능 순위를 보면 2019년에는 6위, 2022년 현재는 세계 4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인의 지능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월드와이드 IQ 테스트 설립자 AI 알라스탈로는 한국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제도가 한국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브랜드를 많이 매출한 한국의 경제적 성공도 한국인의 지능지수 수준이 상승한 잠재적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것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개선하여 좀 더 나은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식인 오구라 기조교토대 교수는 한국인은 자신의 이 함유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는다. 자신의 출신 성분, 학력 등을 고려해 이 정도면 괜찮다며 적당히 체념하고 만족하고 사는 일본인 혹은 서구인과 다르다. 한국인들은 나의 이 함유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다. 라며 도덕적으로나 스스로에게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투쟁적이지만 그런 특성 덕분에 한국은 매력적인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산업의 제조 경쟁력과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대에 걸쳐 첨단 기기에 대한 수요와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한국인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제품을 선호하고 글로벌 유행에 민감한 소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대한민국에서 통해야 세계에서도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테스트베드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든지 빠르고 감정적이기에 항상 선두에 서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지만 모든 점이 긍정적일 수는 없기에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한번 감정에 불이 붙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순식간에 타올라 주위를 물들여져 선동당하기 쉽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립적 태도와 유연한 사고로 자신을 너무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제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들이 한국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부른 원인들 중 하나겠지만 이제는 앞만 보는 것이 아닌 뒤 돌아보아 과거 한국의 문화와 고유의 것을 지키며 성장해 나가서 국의 많은 나라에 한국의 문화와 정을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